Under the CPA Evolution licensure model, all candidates will be required to pass 3 core exam sections covering auditing and attestation,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and taxation and regulation. Each candidate will also choose one discipline to demonstrate knowledge and skills in that particular domain. The disciplines will focus on topics that apply to new licensed CPAs engaged in those areas of practice. 안녕하세요. 자, 공인회계사 김용석입니다. 자, 2024년 1월 1일부터 우리 AICPA 시험이 과목이 변경이 됩니다.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 2024년도에 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 시험 제도 변화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적절한 수업 전략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어떤 과목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1월 1일 이전입니다. 2023년도죠. 이때 이제 그 촬영 시점입니다. 자, 이때 4과목을 우리가 보게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Auditing and Attestation이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AUD라고 합니다. 회계 감사 과목입니다. 두 번째 과목이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이라고 해서 줄여서 FAR이라고 하고 재무회계죠. 재무회계 안에는 기업회계랑 정부회계, 비영리회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과목은 Regulation, 줄여서 REG라고 표현하고요. 이 과목 안에는 미국 세법하고 미국 상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과목은 Business Environment and Concept이라고 해서 줄여서 BES라고 하고요. 이 과목 안에는 뭐 경제학, 재무관리, 관리회계, Corporate Governance, IT 이렇게 5가지의 하위 과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요 4과목 중에 2024년도로 가게 되면 가장 많이 바뀌는 과목이 네 번째 과목 BES이기 때문에 그래서 BES 과목에다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또 기존의 세 과목은 뭐 어떤 변경이 있는지 자, 이런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기 때문에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2024년도 이후의 시험 모델을 자, Evolution Licensure 모델이라고 해서 좀 진화된 어떤 그 모델이라고 그 시험 당국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험생은 4과목을 보는데 3과목은 필수고 1과목은 선택입니다. 그럼 필수 과목을 앞으로 뭐라고 하냐면 코어 이그잼이라고 해요. 코어 이그잼. 이건 반드시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선택 과목은 디스플린 섹션이라고 해서 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3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코어 과목은 반드시 그 3과목을 보는 거고요. 디스플린 과목은 3과목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 3개 중에 자기한테 제일 적합한 과목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거다. 물론 그러니까 결국은 4과목을 보는 건데 현행 시스템하고는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그 코어 이그잼은 기존의 3과목과 똑같아요. AUD, FAR, REG, Regulation 똑같이 가는데요. 자, 근데 과목에 코어란 말이 붙었잖아요. 이 코어란 말이 붙으면 어떤 내용으로 좀 변경이 되냐면 기존의 어떤 그 과목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항목들은 출제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 문제 유형이라든가 또 내용면에서 굉장히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핵심적인 내용, 실무적인 것보다는 핵심적인 내용과 문제 형태도 핵심적인 내용 형태로 출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어 과목은 과거 2024년도 이전 과목보다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는 이 네 번째 과목 선택 과목인데 다음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자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앤 레포팅이라고 돼서 줄여서 BAR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과목이 Information System and Control이어서 줄여서 ISC라고 하고요. 세 번째 과목이 Tax Compliance and Planning이라고 해서 TCP라고 합니다. TCP. 그럼 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데 자, 그럼 이 세 개의 각각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자, 그걸 이해하시려면 기존에 아까 설명드린 BES라는 과목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간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BC 내용 중에 그 항목들이 이 세 가지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나눠지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그럼 어쨌든 이 선택 과목 이름은 BAR, ISC, TCP 이렇게 세 개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런 과목들은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냐? 그럼 지금 설명드린 기존의 BEC라는 과목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해하는 5가지의 어떤 그 과목, 시험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 Enterprise Risk Management, Internal Control and Business Process라고 해서 주로 어떤 기업의 내부 통제 구조라든가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가 Economics고요. 세 번째가 Financial Management고, 네 번째가 Information Technology고, 다섯 번째가 Operation Management. 자, 공식적인 명칭은 Operation Management입니다만 실상 내용은 그 회계 중에 관리 회계, 원가 회계를 얘기하는 게 바로 Operation Management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5개 중에 Economics, Financial Management, Operation Management 요 세 가지 과목이 바로 어디로 가느냐? BAR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과목은 BAR이라는 어떤 과목으로 가는데, 자, 주의할 점이 뭐냐면 디스플린 섹션은요, 코어 섹션이 아니다 보니까 실무형으로 시험을 내는 겁니다. 실무형으로. 그러니까 문제 수준의 난이도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간다는 것이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시험 문제를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BAR 과목은 기존의 BC 과목이 그 5개 중에 3개가 들어간 것이니까 그러면 더 쉬워 보일 것 같습니다만 문제 수준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될 예정이다. 자, 그거 생각한다면 BAR보다는 기존의 BC 시험 보는 것이 훨씬 더 난이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특히 주의할 점은 BAR은 요 3가지만 들어간 게 아니고 기존의 FAR 있죠. Financial Accounting 과목 중에 좀 어려운 내용, 그 일부 내용들이 일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요 3가지 과목에다가 FAR 기존의 과목 중에 일부가 추가가 돼서 BAR 과목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BAR 과목은 주로 뭘로 구성되느냐? 기존의 BC 과목 3개, Economics, Financial Management, Operation Management에다가 기존의 Financial Accounting 과목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파트들을 글로 집어넣어서 시험 문제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실무형 문제로 출제하는 과목이 바로 그렇죠. BA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과목 ISC는 뭐냐? ISC는 뭐냐? 그러면 5개 중에 뭐가 남습니까? 1번과 4번이 남죠. 1번에 Enterprise Risk Management랑 4번에 Information Technology가 남습니다. 자, 그럼 이 2가지 과목이 어디로 가느냐? ISC로 가요. ISC로 가는데 마찬가지로 이 2개만 가는 게 아니고 이 안에는 AUD, OD 과목 중에 난이도가 높은 특히 이런 인터널 컨트롤이라든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와 관련된 내용들은 1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IT나 내부 통제 지향적인 과목이 바로 ISC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과목은 또 왜 어렵냐면 BAR은 주로 계산 문제가 많으니까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계산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유형은 어느 정도 대비가 될 텐데 ISC는 IT고 내부 통제다 보니까 계산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내부 통제라든가 IT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실무적으로 이해한다는 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좀 높은 일일 것이에요. 그래서 이 ISC 과목도의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과목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 마지막 그 TCP는 뭐냐? 기존의 BC에 없는 것이고요. Tax Compliance and Planning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Tax Compliance라는 거는 세법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에서 부과를 해서 얼만큼 낼 건지를 계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이제 레귤레이션 과목에서 배우는 것이고요. 근데 그 세금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세법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텍스 컴플라이언스예요. 그럼 이런 소송과 관련된 이슈들이라든가 또 텍스 플래닝을 다루는 게 바로 TCP인데 TCP는 실무적인 것도 문제입니다만 기존의 과목에 없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내용이다 보니까 특히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아주 새로운 내용이 실무용으로 출제가 된다. 그럼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냐면 그동안의 기출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유형의 문제가 펼쳐질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TCP는 또 대비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과목이다. 그럼 어쨌든 세 과목 다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 디스플린 섹션을 보는 것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2024년도에 BEC를 먼저 합격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24년도에 가서 코어 섹션을 합격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수험 부담을 줄일 수는 있다. 근데 만약에 내 형편상 24년도에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세 개 중에는 그동안 경험상으로는 BAR을 recommend 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계산 문제 위주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대비 가능하다. 또 기출문제가 풍부하다. 그럼 그 기출문제를 충분히 풀다 보면 어려운 유형도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 개 중에는 BAR을 적극 강추한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이다. 나는 계산 문제 싫고 내부 통제라든가 IT 이슈에 친숙하다. 그러면 ISC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텍스와 관련돼서 어떤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TCP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선택 과목이니까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다. 어쨌든 이런 것이 달라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BAR 과목은 주로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기존의 BEC에 있었던 이코노믹스,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가 그대로 가고 대신 난이도는 올라가고 거기에다 파이낸셜 어카운팅에 어려운 부분이 추가가 된다. 자, ISC는 주로 그 엔터프라이즈 리스크 매니지먼트랑 IT 분야가 들어오고 그리고 오딧에서 어려운 내용이 추가가 돼서 그 만들어진 게 바로 ISC다. 그러니까 이게 코어의 연장이기 때문에 FAR의 실전 문제가 BAR이고요. AUD의 실전 문제가 ISS라고 보시면 되고 regulation의 실전 문제가 TCP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24년도에 바뀔 때 이제 시험 문제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자,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우리가 줄여서 MCQ라고 표현할 겁니다. 앞으로. 그다음에 종합 문제를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태스크 베이스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줄여서 TBS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는 MCQ TBS라고 표현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잘 이해를 해주세요. MCQ는 사지선당형이고요. TBS가 좀 어렵습니다. TBS라는 건 컴퓨터 화면 안에 굉장히 큰 복잡한 종합 문제인데 우리가 자료량이 컴퓨터 마우스를 클릭하면 자료가 쭉 뜨는데요. 그걸 우리가 이그지비트라고 하는데 이그지비트가 3개짜리인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시험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이그지비트가 막 7개, 8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그지비트를 7개, 8개를 같이 컴퓨터 화면에다가 활성화 시켜 놓고 그걸 보면서 시험 문제를 푸는 게 바로 태스크 베이스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디스플린 과목은 좀 이그지비트의 양이 많거나 문제 수준이 어려울 것이라고 추론이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오딕 과목은 어떻게 바뀌느냐? 자, 기존의 웨이트는 변함이 없어요. 멀티플 초이스도 50%고 시뮬레이션도 50%, MCQ 50%, TBS 50%인데 그 문항수가 바뀝니다. 기존에는 MCQ가 22개였는데 변경된 걸로는 28개, 오히려 6개 문항이 추가가 됐고 대신 배점은 똑같습니다. 자, 반대로 TBS는 8개에서 7개로 한계가 주는데 문제는 배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TBS 한 문제당 가중치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모든 시험의 시간은 4시간입니다. 4시간. 자, 이번에 FAR 코어도 마찬가지로 MCQ 50%, TBS 50% 출제 비중에는 변함이 없는데 구성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기존에는 멀티플 초이스가 66개였는데요. 자, 50개로 확 바뀝니다. 확 바뀌어요. 그럼 한 멀티플 초이스 하나당 그 웨이트는 굉장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자, 반대로 TBS도 8개에서 7개로 줄어드는 거는 AUD랑 같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레귤 코어도 마찬가지로 그 MCQ 50% 대 TBS 50% 똑같은데요. 자, MCQ도 마찬가지로 76개에서 72개로 4개가 줄고, 그 다음에 TBS는 8개에서 7개로 1개가 줄어들지만
전체 비중은 동일하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아까 선택 과목 중에 하나인 BAR.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BAR을 많이 볼 것이기 때문에 BAR 디스플린 과목을 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BAR 과목은 크게 에어리가 3개입니다. 자,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테크니컬 어카운팅 앤 레포팅, 스테이트 앤 로컬 거버먼트. 그럼 에어리어 1이 주로 뭐냐? 아까 설명드린 경제학, 재무관리, 관리액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에어리어 2나 에어리어 3가 바로 파이낸셜 어카운팅 중에 어려운 파트가 들어가는 게 바로 그 2나 3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멀티플 초이스 50% 대 TBS 50%입니다. 자, MCQ는 50문항이 출제가 되니까 한 문항당 배점은 1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7개의 TBS로 출제가 되니까 이 구성이 뭐랑 비슷해요? FAR랑 비슷하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BAR은 FAR을 코어를 본 사람들의 어떤 실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 구성 그 출제 비중도 FAR과 동일한 비중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BAR 디스플린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ISC. 자, ISC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에어리어 3로 나눕니다만 첫 번째가 Information System and Data Management, 그 다음에 두 번째가 Security, 그 다음에 Confidentiality, 그 다음에 Privacy.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보안 쪽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기존의 내용보다 훨씬 더 실무적으로, 그러면 뭐 랜섬웨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쪽이 주로 IT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Consideration for System and Organization Control에서 줄여서 그 SOC라고 하는데, 저런 인게이지먼트와 관련된, 그럼 이 에어리어 3 쪽에 주로 오딧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오딧 관련 절차를 밟다 보면 여러 가지 내부 통제 구조와 관련된, 특히 오딧 시간에도 IT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 기존의 그런 내용들이 에어리어 3에 나올 것인데요. 자, 대신에 ISS의 장점은 멀티플이 60%고 TBS가 40%입니다. 멀티플은 무려 82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TBS는 6개가 출제가 되는데 대신에 이 6개는 계산 문제는 없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컨셉이라든가 어떤 규정상의 문제를 출제되기 때문에 이쪽이 좀 난이도가 매우 높을 것이고 또 기존의 기출문제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이에요. TCP 디스플린은 자, 이거는 이제 거의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응시 안 할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설명드리면 세법에 진화된 과목입니다. 4가지 영역으로 가는데요. 첫 번째가 텍스 컴플라이언스 앤드 플래닝이고요. 주로 인디비주얼과 관련된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엔터티니까 주로 이제 기업들이죠. 또는 파트너십이에요. 기업이나 파트너십의 텍스 컴플라이언스나 텍스 플래닝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인디비주얼과 엔터티의 텍스 컴플라이언스랑 플래닝을 다루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프로퍼티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재산과 관련된 우리가 부동산을 그 취득하거나 양도하게 되면 관련된 세금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게 에어리어 4라고 보시면 되고 비중 역시 MCQ 50% 대 TBS 50%.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과목은 멀티플이 50%고 TBS가 50%인데 단 ISC만 60%대 40%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TCP 디스플린도 MCQ 50문항에 TBS 7개로 구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총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둔다면 디스플린 섹션은 BAR, ISC, TCP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 특히 BAR 같은 경우는 멀티플 50문항에 시뮬레이션 7문항, ISC는 82문항에 6문항인데 대신 배점은 60% 대 40%. 그 다음에 TCP 디스플린은 68문항 대 7문항 이렇게 총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2024년도에 시험 제도가 바뀌게 되면 과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어쨌든 나름대로 기존 과목하고 비교해 설명드렸으니까 자, 23년도에 시험 보시는 분, 또 24년도에 시험 보실 예정이신 분, 이런 분들은 이 시험 변경 내용을 잘 숙지를 해서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23년도에는 어떤 과목을 먼저 보고 24년도에는 과목을 어떻게 배열하고 어떻게 순서를 잡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험 시간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수험 결과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과목 regulation은 그 2024년도 과목에는 미국 상법이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제외된 과목을 고려한다면 regulation은 2024년도 시험을 보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그건 명백하다. 명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노파심에 설명드리는데, 자, 이 시험은요, 그 부분 합격제가 있으니까 한 과목씩 합격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과목의 듀데이트가 있어요. 만료일이 있습니다. 1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은 시험을 어떻게 보시냐면 쉬운 과목을 먼저 시험을 보고요. 어려운 과목을 뒤에 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쉬운 과목을 먼저 보고 지금 진짜 그 변경된 걸로는 제일 어려운 과목이 디스플린 섹션인데, 그럼 맨 마지막 부분에 어려운 과목을 시험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 과목 시험을 합격했어요. 근데 보통 또 사람들이 공부를 다 해놓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 과목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 과목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 과목을 시험을 합격하고 그럼 두 번째 과목을 공부하고 시험을 합격해요. 그러면 한 6개월 걸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을 공부하고 시험 보면 또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럼 벌써 그 기간이 얼마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난 거죠. 그럼 네 번째 과목 공부하고 시험 합격하려면 이제 첫 번째 과목 만료일이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어려운 과목이라면, 특히 디스플린 섹션이라면 실무형 과목이니까 만약에 거기서 한 2번 그 페일을 하게 되면요, 첫 번째 과목에 그 만료일이 도래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또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어려운 과목을 먼저 합격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한 과목 공부하고 합격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두세 과목을 다 공부한 후에 시험을 보시란 말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한 과목 공부하고 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게 잘못 엮이게 되면 첫 과목 만료일 도래 때문에 굉장히 시험을 오래 보는 수험생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게 낭패를 보는 수험생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그 수험 전략을 잘 짜서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본인이 아닐 것 같지만 결국 그렇게 말리기 시작하면은 수험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 유념하시고, 어쨌든 지금 변경된 내용을 잘 숙지를 해서 여기에 맞게끔 2023년도면 2023년도, 24년도면 24년도에 수험 전략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 우리 AICPA 시험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